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기 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이러한 것을 유튜브 또는 SNS에 많이들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의 첫걸음 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토지 이음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데 이 아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요. 오늘부터 부동산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에 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아주 중요한 토지 이음, 예전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고 했는데 토지 이음에 대해서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목의 종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우리가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순서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순서별로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지목에 보시면 이렇게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많이 되는데 부호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수원은 가, 목장용지는 목, 임야는 임, 강천지는 강. 표를 보시다시피 지목의 종류에는 28가지, 부호는 전답, 대지, 대 이런 순으로 한 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가수원은 가, 목장용지는 목, 철도용지는 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순서나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으로 대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음을 통해 가지고 대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고 대지의 장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 이음을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이게 토지 이음입니다. 토지 이음이고 제가 제 고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음에 들어가시면 앞쪽에 보시면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저는 사천이니까 사천시, 그리고 면 단위로 가기 때문에 용현면, 그리고 리는 금문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보면 일반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산은 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을 클릭을 하시고 번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임야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분에 보시면 예를 들어 472번지, 그리고 또 부분에 472-1번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472번지를 가지고 살펴보면 클릭을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일반 번지로 해서 472번지. 지목은 대지로 나오고 있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337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아래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 337, 약한 100몇십 평, 그리고 공시지가,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역 나옵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제한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혀져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자연 지락지구가 들어가면 건폐율이 60%로 상향됩니다. 유종주거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지도를 클릭을 하시면 땅의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땅의 모양이 내 땅이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고 도로 상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지, 면적, 공시지가, 지목, 지역, 구역, 이 두 가지는 지금 선을 그어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제가 따로 뒤쪽에다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왼손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에 거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봐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릭을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단독주택도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될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 0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꽃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삼각형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쭉 내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많은 내가 지어야 할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면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 우리가 100평을 면적을 기준을 잡으면 40%면 바닥 면적 40평을 앉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00%, 10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내가 100평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0%이기 때문에 80평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 표시해보고 있습니다. 표시해보고 있으니까 건폐율, 용적률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지락지구는 60%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12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선,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1m를 뒤로 물러가 가지고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제가 내 땅이 도로 중간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대지다 그러면 1m, 후퇴선을 1m, 그리고 옆에 하천이라든가 국어가 있을 경우에서는 2m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보면 내 땅이 폭이 5m다 그러면 2m가 들어가면 3m 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선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할 때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모서리 부분은 또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모서리 부분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을 하실 때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 제가 또 한번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모든 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지 이름을 보시면 웬만한 것은 다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연 지락지구는 건폐율이 60%다.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개발 제한구역,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음 하나에 거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까 제 고향인 472번지를 했을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가 급등이 우려될 때에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토지거래 거래 허가에 관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및 허가 대상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또 지정기간은 5년입니다. 투기의 목적이나 지가 급등의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60평방미터, 약 한 19평 정도 됩니다.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일정 면적을 초과 토지에 한해 가지고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 가등기도 허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매 예약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매도인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등기부에 미리 매매 예약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등기 비용이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호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매매 예약 가등기는 매수인이 땅을 산 사람이 향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정망을 제공하고, 매도인이 거래 후에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저한테 말 안 하고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본등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본등기는 우리가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본등기라고 합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변심, 이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고, 가등기 후에 본등기 이전을 하면 가등기 한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소급 효력이 발생됩니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등기를 설정한 그 다음에 압류나 세금 체납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소급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매매 시 허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허가 절차입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관할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후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허가증은 필히 지참해야 되고 등기 시 첨부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강제 이행금이 10% 부과됩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이음에 보시다시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중앙 또는 지방 도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차례 이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 3년 안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안에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지정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 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 제한 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하고, 개발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제한을 해제해야만 됩니다. 이게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지와 토지 이음 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야, 전, 답, 가수원, 잡종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국어, 도로, 유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을 사고 땅을 팔고 하는 부분에 거래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서 실제 거래하실 때에 아주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